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며칠일까요? 4월 5일이죠, 오늘이. 네, 네,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식목일입니다. 아, 나무 식목일이죠. 심는. 예, 나무 심는 날이어서 예전에 저희도 학창 시절 때는 하루씩 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그 산림 그 사업 같은 걸 잘해가지고 전국이 막 녹지화돼서 오히려 막 어떤 데는 너무 빽빽해가지고 그 나무가 많으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음, 공기가 순환이 덜 되죠. 예, 순환이 덜 되고 심하면은 화재까지도 나요. 화제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저기 미국에 막 그런 화재 막 며칠간 가고 막 그 캐나다나 이런 데 불 나는 곳이 그 뭐랄까 산림이 그렇게 조성돼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산림 그런 부분 쪽에서는 많이 이게 좋아져 가지고 정말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빨간 산이었던 것이 산이 지금은 다 이렇게 푸르게 바뀌어진 그런 상태여서 오늘 4월 5일 식목일이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이제 저희들이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하면서 지금 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우리나라 그 국토를 갖다가 12개 번역으로 나누어 갖고 그 각 번역에 100개의 장소, 그 100개의 장소는 그냥 장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가치가 있고 교육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런 장소를 갖다 선정을 해가지고 그 장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도 그것과 같이 연결해 갖고 기억하는 그런 기억법이에요. 그런데 장소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장점은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순서대로 기억하는 거 전에 한번 했었죠. 과일 같은 거라든지 또 동물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그 여러 개를 다 기억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빼놓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또 순서에 꼭 요 순서대로 외워라고 했을 때 그 순서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좀 적다는 얘기예요. 그냥 할 때는. 근데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그거를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제가 요즘에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종교가 다른 분들도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그냥 이거는 뭐 교양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성경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라고 그래요. 바이블. 자, 성경은 두 개로 크게 나눠져요. 뭐와 뭐로 나눠졌죠? 약이 두 개 있어요. 신약, 구약, 신약 그렇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야기를 쓴 것이 이제 구약이에요. 올드 히스토리예요. 올드 바이블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다음부터 쓴 이야기가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예. 그래서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뭐 그리스도교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약은 39권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3하고 9하고 곱하면 뭐가 되죠? 27. 27이에요. 예, 신약은 27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따로 뭐 기억하지 않아도 3, 9, 27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네. 구약하고 신약하고 합치면 몇 권이에요? 66번. 66권. 66권이에요. 66권. 39하고 플러스 27 하면 66권이에요. 그래서 네. 구약하고 신약이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구약이 워낙 많죠. 39권. 음, 네. 신약보다도 더 많아요. 구약이 훨씬 네. 많은데 구약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그 뭘까요?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독교에서 제일 구약 중요한 것이 성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필요하실 거. 예, 예. 그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쓴 게 바로 뭐예요? 구약 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인데 구약성서 중에서도 음, 창세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예, 예. 그 창세기. 창세기가 바로 제일 처음, 일단 처음 시작이에요, 출발이. 음,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저 끝에 이제 39번째 가면 말라기예요.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39개의 그런 성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분, 우리 저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분이라 하더라도 아마 모를 거예요, 잘.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하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조금 훈련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걸 한번 좀 적용해보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쭉 끝에 말라기까지. 그래서 구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신약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 어디 다음에 뭐지? 이거가 이제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알아요. 일곱 번째는 뭐다? 여덟 번째는 뭐다? 자, 일곱 번째 하면은 우리 해시태그가 뭐예요? 7이니까 7이니까. 기간. 응? 아니, 7번. 7에 대한 해시태그는 뭐예요? 007이요. 그렇죠. 손흥민. 007 또 제임스 본드. 손흥민. 제임스 그죠. 제임스 본드하고 본드, 손흥민. 007, 그러니까 007 나오면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예. 이제 하나 덧붙였던 게 뭐예요? 손흥민. 손흥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손흥민하고 제임스 본드하고 뭐 하는 거예요? 문구점 음, 저기 촬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 찍는 거잖아요. 영화 제임스 본드 촬영이에요. 하면 우리가 007 시리즈. 007 영화 예.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 그 구약 성경에서 일곱 번째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 사사기라는 그 성경이거든요. 사사라는 거는 여러 개의 그런 그 뭐랄까 그 선지자들이에요. 뭐 학교를 치자면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갖고 그것을 이렇게 쭉 기록한 건데 그 사사들이 나와서 전부 다 뭐를 하는 거예요? 영화 촬영을 하는 거. 영화 촬영을 한다, 영화 촬영. 연기를 한다, 막 촬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일곱 번째는 사사기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팔도라면. 팔도라면이죠. 자, 그러면 팔도라면 해시태그가 팔도라면인데 이 구약 성경으로 치면은 거기가 뭐가 될까요? 여덟 번째가 뭘지 모르시죠? 안 하셨으니까. 제가 그 팔도라면을 누가 먹냐면 이 성경에서도 조금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알 건데 어, 혹시 룻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룻기?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예, 들어보셨죠? 룻기가 바로 여덟 번째예요. 그리고 혹시 또 이제 이건 존경하고 너무 좀 저기해서 그러긴 한데 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욥이 요, 막 그 저기 비난을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극복해 나가거든요. 욥이. 그래서 욥은 이제 실제 영어로 쓰면 JOB라고 돼 있어요. JOB는 우리 영어 스펠링으로 치면 JOB가 뭘까요? JOB. 잡이에요, 잡. 우리 어떤 일을 갖는다, 직장을 갖는다 할 때 JOB 그리고 잡이죠. 너 잡이 뭐야? 잡이 뭐 어떻게 됐어? 뭐 잡을 구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 청소년들한테 그 직업교육 같은 거 할 적에 그거들을 해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때 잡아라 하는 그런 그 사이트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기도 했어요. 잡아라 할 때 그 잡이 JOB예요. 근데 성서에서 얘기하는 구약성서에서 얘기하는 그 잡은 욥이에요. 욥. 욥기 있는데 욥기는 이 저기 구약성서 중에서 몇 번째일까요? 모르시죠? 당연히 이거 뭐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도 잘 몰라. 이게 관심 있게 안 하면 욥기라는 게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몇 번째냐 누가 그거 관심 누가 갖고 한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왕에 이제 기억부 공부했으니까 내가 그런 쪽에도 한번 적용해 본다 해서 한다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18번째예요. 욥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욕을 얻어먹어요. 너 그렇게 하고서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저기 하는데도 욕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친구들이 막 비난을 하거든요.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가서. 그랬는데도 그것을 다 이렇게 막 넘어가요. 그리고 그 욥의 부인도 막 당신 죽어라. 그렇게 살 바에 막 죽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한테 저기 했는데 그런 것도 저기 하지 못하고 있냐. 진짜 당신 형편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욕을 막 해요. 욕을 엄청 얻어먹어요. 근데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욕과 관련된 게 몇 번이에요? 신발 던지고. 신발 던지고 한 거. 그게 몇 번이에요? 18번? 그쵸, 18번이잖아요. 그래서 욥기는 구약성서 중에 몇 번째냐면 18번째예요. 이렇게 그 지금 링크 시켜가지고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그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있어요. 자, 구약성경이 몇 개로 돼 있다고요? 39권으로. 39개. 39개로 돼 있고 신약은요? 27권. 27번. 27권. 27권인 거는
그냥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앞에 구약이 39권이잖아요. 3구 27. 네, 3구 27에서 그렇게 27이 그냥 신약에 우연찮게 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전체를 더하면 몇 권이에요? 66권. 66권. 66권이에요. 자, 66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거 있죠? 66, 66은 우리가 기억법에서 뭐를 배웠어요? 해시태그. 566. 그렇죠. 566. 566. 예, 그래서 공포영화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네. 그 날만 되면은 어떤 캠핑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사람이 하나씩 죽어 나가는 거예요. 오멘 66 해하고 하여튼 그런 그 괴기스러운 영화예요. 그 오멘 66도 있었고 13일의 금요일이 13일 금요일. 두 개가 있었어요. 그 13일의 금요일은 우리 예수님이 기억 처형당하신 1번으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네. 오멘 666은 66번에 대한 해시태그로 66번. 기억하시라고 했죠. 네, 네, 예. 네, 공포 영화라 주로 이제 여름에 우리가 대기한 그런 영화들 보잖아요. 오싹오싹 하는 그런 영화들 여름에 보잖아요. 시원하라고 막 드라큘라 나오고 막 이런 것들. 자, 이제 얘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이렇게 지금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장점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우리 라일락 선생님이 그 진해 거제도 거기 그 분황제 그 벚꽃 그런 그 축제 하는데 또 거제도 이렇게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거기가 그럼 몇 번일까요? 하고 여쭤봤는데 모르죠. 안 배우셨으니까. 그런데 미리 배우고 갔더라면 조금 더 거기가 더 기억에 났을 거고 좋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자, 그 해군 사관학교가 진해에 있어요. 창원에. 자,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그 장소가 몇 번이라고요? 647번. 네, 647번이에요. 600이라는 거는 경남, 부산 경남. 경남은 600부터 시작해요. 백자니가 행정구역 그쪽이에요. 그 다음에 해군 사관학교를 진학하려면 자녀들을 갖다가 막 과잉 그런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막 과외도 시키고 막 굉장히 그 엄마들이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막 굉장히 사치도 심하고 한 그런 엄마들이에요. 그렇지만 네. 본인 자기 사치도 많이 하지만 자녀들한테 교육도 엄청 많이 과잉하는 거죠. 제주도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국제영어학교가 있거든요. 거기가 1147번이에요. 제주도는 1100으로 시작해요. 1140번부터 시작하거든요. 제주 영어국제학교가 1147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낸 학부모들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심해요. 그렇죠. 사치스럽고. 그렇지만 사치가 심하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해갖고 막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47번이 약간 그런 곳이 좀 또 하나 있는데 하여튼 너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구약성경 얘기를 드렸잖아요. 구약성경이 1권부터 시작해갖고 저 끝에 말라기까지 39개가 있어요. 39권이.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창세기라고 했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갖고 저 끝에 말라기까지예요. 그게 전부 39개인데 그것을 순서대로 아는 분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아마 있는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그냥 뭐 이렇게는 하시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는 오랜 시간 다녔지만 그 순서대로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하면서 한번 이거 적용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맞춰보니까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은 거의 저기 해서 이제 다 완성되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그거 제가 이렇게 그 토대를 쌓느라고 지금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의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것은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그 조선시대 그 임금님들 조선왕조 우리 그 임금들 순서 다 기억하시죠? 그 태종, 학창시절에 대세, 문단세, 뭐 그죠. 어쩌고저쩌고. 그거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잖아요. 태종태세, 음. 문단세, 뭐 예성연대, 유명한. 이갖고 어렸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게 입에 배갖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제 그거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도 그렇고 내가 어떤 거 기억할 거를 갖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게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이용해서 좀 더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건 그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또 공부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그 라일락 선생님이 그 진해 그 벚꽃 그 축제하는 데 갔다 오셔서 해군사관학교 있고 한데 그 얘기를 하셨길래 지금 얘기가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이것도 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공부예요.
이렇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나.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는 647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벚꽃길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벚꽃길은 따로 있어요. 벚꽃길이 따로 바로 그 부근인데 거기는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번호를 다시 부여를 했어요. 거기는 많은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해요. 아프리카 아, 밀림지대 같이. 그렇게 음, 해서 그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조성된 그런 곳을 뭐라고 하죠? 호랑이도 다니고 막 그 사자도 밀림지, 어? 밀림지대라고 하죠. 밀림지대. 들어가는데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동물들이 있는 곳. 우리 여기 대전에도 저 사정원이 아니라 동물원 가면은 네. 그 저 맹수들 사동공 맞아요. 구경하잖아요. 예, 예. 에버랜드가 그래? 예. 에버랜드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구경할 때 우리 그냥 맨몸으로 가서 구경해요? 먹이를 가져와요. 거기 가족이 막 버스 타고 가잖아요. 예, 네. 버스 네, 타는데 그 버스도 어. 그냥 버스가 아니죠. 뭐라 네, 하는데, 이렇게 저기 그 뭐랄까 아유, 울타리 쳐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철창에 쳐져 거기 있어요. 들어가려면 문이 막 스르르 열리고 막 그러죠. 예, 예, 네, 위험하니까. 네. 그 지역을 뭐라 그래요? 밀림지대? 아니, 뭐, 밀림지대 그거를 좀 더, 영어로 뭐라, 어, 영어로 뭐가 있는지 뭐라고 하는데. 외려웠지. 워드랜드? 아니야. 워드랜드는 새가 있는 거고. 아니야. 사파리 왜 이렇게 부르세요? 사파리, 사파리, 맞아요. 사파리. 사파리. 사파리 이제 생각나세요? 네, 예, 맞아요. 생각이 사파리 나요. 생각나요. 사파리라고 48. 하잖아요. 동물원 가서 아이들이 네. 가장 흥미 있게 보는 곳이 사파리원이에요. 예, 예. 사파리. 딴 데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동물원에 가서 이제 그런 구경들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위험하니까. 그래서 차 예. 안에서 다 구경하잖아요. 창문 내다보고 밖에. 맞아요, 맞아요. 예, 거기가 사파리예요. 네, 예. 사파리는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해시태그가 몇 번이에요? 48번. 그렇죠. 48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해 그 군항제 벚꽃길이 있는 곳은 아까 해군사관학교는 몇 번이라고 했어요? 640. 647번. 오케이. 647번이야. 그리고 벚꽃길은 막 그런 648. 동물들이 돌아다녀. 648번. 648번이네. 648번, 사파리. 648번이에요. 그 648번이네. 벚꽃길에 막 사자니 막 얘네들 돌아다녀요? 기린이 막 이런 거? 실제 돌아다녀요, 거기? 아니, 못 아니요. 들어다니죠. 큰일 나죠. 그냥 돌아다니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네. 그 생각을 하는 만든 거예요. 생각나. 그러니까 실제 세계가 아니고 그냥 상상의 세계인 거예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은평구하고 마포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우리 네. 집으로 돌아와서 은평구하고 마포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은평구 마포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30번부터 139. 139. 그죠. 130에서부터 139번이죠. 그런데 네. 은평구 마포구가 끝나고 나면 어디를 할 거냐면 그 옆에라고 되려나 모르겠는데 용산구를 할 거예요. 용산구. 아, 근데 용산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140에서 140번부터 149번까지. 140번부터 149. 149번까지예요. 140에서부터 149번까지가 그 용산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블로그 쓴 거를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즘에 지금 거기 용산구 거의 끄트머리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오늘 쓴 것이 마지막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그 용산구를 이제 하는데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140번부터 149번이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해시태그 사파리가 나오는 곳이 있겠죠. 사파리가 나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어딜까요? 어디인다고 물으면 아직 모르시겠죠. 거기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태원의 베트남 거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용산구에 이태원이 있어요. 이태원은 왜 이태원이 됐을까요? 외국 외국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죠. 네, 외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주둔해 있죠. 예, 거기에 이제 그 미군 기지가 그 전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수원 어디를 이제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나라한테 이제 다 이렇게 뭐랄까 이양을 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 땅인데도 미군이 와서 거기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네. 땅의 넓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해요. 축구장 뭐 300개 이렇게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던데. 근데 아무튼 거기를 이제 지금은 이제 공원화 해가지고 쓰려고 지금 여러 가지 거기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태원은 제가 이태원 그 지명에 대한 것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이자는 그 배나무 오얏나무 이자예요. 그리고 태는 클태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거기가
그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이름인데, 음, 우리 그 지명 중에 끝에 원자 들어간 데가 있죠. 조치원, 네. 장어원, 수원, 수원. 예, 사리원,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 네. 원자는 어떤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뭐였어요? 말이었어요. 그죠, 말. 말이죠. 그냥 말 같은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 말하고 그 말을 타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저기가 뭐랄까,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들 보면 그런 장소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까? 그런 역할을 해요. 저는 이제 그 근본적인 거 모르고서 제가 그 서산에 좀 발령이 나가지고 서산 쪽으로 발령이 나서 갈 때 장어원이라는 데를 거쳐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예전에. 네. 장어원이라는 지명을 들을 때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런 지명이 그랬어요. 있나 하고, 장어원. 네. 그리고 조치원은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원자가 붙은 지명들이 대개 다 교통의 그런 중심지였다는 얘기예요. 조치원도 어찌 보면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거기 조치원역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태원도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조선시대부터. 근데 특히 거기가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말이 많았어요. 아, 외국인들은 네. 아니고. 사파리. 말이 많았다고? 말이 많았어요? 아니,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배나무가. 대나무. 대나무. 나무가 근데 그 많았어요. 이자가 이자, 배이라고 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모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태원이 이제 그런, 예전에는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배나무 꼴이게 됐죠, 거기가. 그런데 네. 어쨌든 거기 또 이제 그런 설도 있어요. 그 이자가 다르다. 다를 이자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 산다.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죠. 워낙 거기 네.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붙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 설들은 있지만, 그 이태원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태원에 베트남 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막 거기 그 이태원 베트남 거리 가면,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 번호하고 장소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는 네. 막 사자도, 기린도, 막 이런 거 돌아다녀요. 호랑이도. 음. 그 몇 번일까요? 이태원 베트남 거리가? 이태원을 사자도, 기린도 막 돌아다녀, 거기에. 사파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몇 148번. 번이에요? 148번. 그렇죠. 148번인 응. 거예요. 148. 이태원 베트남 거리가 148번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태원에 또 이제 거기 우리 이제 영상고 할 때 또 배울 텐데 이태원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거기 있어요. 정말 작은 지구촌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의 30개국의 그런 문화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태원에. 그래서 거기 가면은 세계 음식도 거기서 많이 이제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음식거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용산구에서 이렇게 그 관광 특구로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 랜드마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태원에다가 그 거리를 아주 조성을 했어요. 세계 음식거리라고. 그래서 길 바닥에 도로에 아주 세계 음식거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 세계 음식거리는 번호로는 몇 번일까요? 굉장히 거기 막 아주 사치스럽게 막 요란하게 해놨어요. 세계에서 막 잘 나간다는 음식도 쭉 있고 막 아주 호화로워요. 147번. 147년, 네, 147년. 147번. 제가 지금 사치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사치. 그죠? 네, 네, 그래서 거기가 147번. 147번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요. 이태원의 베트남 거리는 몇 번이라고요? 148번. 148번. 네, 148번이에요. 거기 베트남 거리에 뭐가 조성이 돼 있어요? 베트남. 베트남 거리에. 왜? 사파리? 그쵸, 사파리가 조성되다 지금 사파리. 그랬잖아요. 네. 네, 네. 네. 실제로 조성됐어요? 아니, 아니요. 메타예요. 아니에요.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대요. 오늘 좋은 얘기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월요일 날 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